그렇게 60 이상 살아보고 그러면 안 되겠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정기국회 중간 점검 현안 기자회견에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기자회견에 앞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원내대변인 문금주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문진석 원내운영수석과 이기현 비서실장, 그리고 윤종근 지원실장, 김현정 원내대변인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럼 바로 김병기 원내대표님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그건 뭐 나중에 하면 될 테고. 네. 오늘은 여순 사건 77주기 추념일입니다. 국가폭력에 의해 희생되신 모든 분들의 명복을 빌면서 다시는 이런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국정감사 현장을 오가며 감사를 준비하는 분들만큼이나 애써주고 계신 우리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국정감사가 시작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권교체 이후 첫 번째 국정감사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국감을 내란 청산 국감, 민생 회복 국감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남긴 국가 파괴의 흔적을 바로잡고 무너진 민생을 다시 세우는 것이 이번 감사의 핵심 목표입니다. 우리 사회 곳곳, 특히 공직 전반에는 여전히 내란 수계 윤석열과 그 추종 세력들이 남긴 상처와 잔재가 깊이 남아 있습니다. 그들은 증거를 은폐하고 거짓으로 국민을 속이며 반성과 책임 있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 김건희 세력의 완전한 청산, 국가 정상화의 완성을 위해 끝까지 매진하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잔재를 걷어내고 그 자리에 민생경제 회복의 희망, 상식과 정의의 기틀을 다시 세우겠습니다. 지난주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이 야당 시절부터 꾸준히 제기해온 윤석열, 김건희 부정비리 의혹들이 사실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김건희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은 단순한 가족 이권이 아니라 희대의 권력형 비리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종묘와 덕수궁, 창덕궁 등 유네스코 문화유산을 사유재산처럼 드나들며 국가의 품격을 훼손한 형태가 낱낱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관저 내부의 휘노키 욕조, 다다미방 설치 의혹도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국가 운영에 대한 고민과 책임감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고 권력을 사유하고 남용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윤석열, 김건희가 권력을 사유화하는 동안 공직사회의 많은 책임자들이 침묵하거나 동조했습니다.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인권위원회는 독립기관의 책무를 저버리고 윤석열, 김건희의 결사옹위부대로 전락했습니다. 감사원은 윤석열과 김건희가 연루된 감사는 철저히 묵살했습니다. 반면에 야당 인사들에 대해서는 디지털 포렌식을 남용하면서 먼지털이식 감사를 자행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김건희 명품백 의혹을 무혐의 처리하고 윤석열 파면을 요구한 상임위원은 중징계로 겁박하기도 했습니다. 인권위원회는 내란 세력에 면죄부를 주며 정의와 인권의 가치를 스스로 훼손했습니다.
이들의 부패와 무능은 결국 국가의 퇴행으로 이어졌습니다. R&D 예산은 윤석열의 무지한 한마디로 대폭 삭감되었습니다. 연구자와 청년들의 미래를 짓밟은 폭고입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1,200억 원의 혈세를 낭비한 대국민 사기극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국가교육위원장은 금두꺼비를 상납해 관직을 얻었고 역사 관련 기관장에는 뉴라이트 인사들을 임명했고 특히 독립기념관장 김영석은 앞장서 독립정신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국정감사는 이제 약 3분의 1을 마쳤을 뿐입니다. 남은 기간 민주당은 내란 청산, 민생 회복이라는 두 축을 끝까지 지켜내겠습니다. 국민의 기대 그리고 분노를 국정의 변화로 바꾸고 정의와 상식이 다시 통하는 나라를 만드는데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윤석열, 김건희 세력의 잔재를 걷어내고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 민생이 살아나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극우와 내란의 길로 폭주하는 국민의힘에 엄중히 경고합니다. 장동혁 대표님 판사 출신 아닙니까? 법을 우리보다는 많이 안다는 분이, 그리고 법을 지켜야 할 분이, 헌정을 수호해야 할 분이 내란 수괴 윤석열을 투사인 양 지켜 세웠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법을 아는 자가 법을 무너뜨리고 헌정을 지켜야 할 사람이 헌정을 짓밟은 겁니다. 사법 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고 헌정 질서에 대한 중대한 모욕입니다. 장동혁 대표의 발언은 단순한 정치적 수사가 아닙니다. 윤석열의 계엄과 내란을 정당화하고 불법과 폭력을 민주주의로 포장한 궤변 중에 궤변입니다. 이건 민주주의 뿌리를 송두리째 뒤흔드는 발언입니다. 게다가 윤석열과 함께 좌파 정권을 무너뜨리자는 말은 대선 불복을 넘어선 명백한 제2의 내란 선동입니다. 내란을 옹호하고 다시 내란을 부추기는 분이 어떻게 공당의 대표 자리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국민의힘은 윤석열과 다시 손잡고 정권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과 다시 손잡고 정권 재탈환을 명분으로 해서 제2의 쿠데타를 꿈꾸고 있는 거 아닙니까? 헌법을 짓밟은 자, 국가와 국민을 배신한 자를 영웅으로 투사로 미화하는 정당, 그게 바로 지금의 국민의힘입니다. 장동혁 대표의 윤석열 면에는 야수꾼이 신사를 참배하는 일본의 구구 세력의 망동과 다를 바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스스로 내란 전당, 극우 정당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민주당은 분명히 경고합니다. 내란 미화, 내란 선동, 헌정 파괴의 시도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의 이름으로, 법치의 이름으로,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고 이를 철저하게 격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오늘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기자님들께서는 소속과 성함을 함께 말씀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질문 받겠습니다. 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동아일보 이승우 기자입니다. 이번 국감에서 기업인 국감 최소화 기조 속에 일부 기업인들 증인 명단에서 철회하긴 했지만 아직 출석 예정인 기업인들 많이 남아 있어가지고 상임위랑 논의해서 더 조절하실 건지 좀 궁금하고, 또 증인 여쭤보는 김에 하나 더, 이제 야당에서 김현지 부속실장 관련해서 출석 논란이 계속 커지고 있는데 관련해서 입장이 어떠신지 좀 여쭙습니다. 기업인 출석 최소화는 여전히 유효하고요. 다만 국감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경우가 아니면 최소화할 예정인 거는 계속 유지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김현지 그 부속 실장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는데 그거는 논란을 만들고 있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전 그 기자 간담회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에 어떠한 팩트가 그리고 중대하게 확인돼야 될 의혹이 불거져 나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당연히 불러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운영위원회에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 같은 거 모두 포함해서 파악하고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총무비서관이라는 직책을 유지하고 있다면 그건 나오는 게 맞다. 근데 직책을 갖다가 직책이 변경됐으면 변경된 분이 나오는 게 맞다. 근데 그 이후에 어떤 논란이 중대한 논란이 확인돼서 그게 객관적으로 이걸 파악해야 될 일이 있다 그러면은 나오는 게 맞지만 그런 일이 없으면 논란을 지금 제 생각은 달리 얘기하면 지금 국민의힘은 국감을 열심히 할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이걸 국감을 파행시키고 국감을 정쟁으로 삼아서 파행시키고 자기네들의 그러니까 지금 내란 정당으로서의 이미지 이런 걸 갖다 탈출하기 위해서 이걸 악용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건 다른 상임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상임위에서도 보면은 조직적으로라고 생각될 정도로 국감을 지금 파행시키고 있거든요. 난 그 일환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나오는 것이고 타당한 이유가 없으면 안 나오는 겁니다. 그거는 29일로 예정돼 있나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파이낸셜 뉴스 송주연입니다. 질문 두 가지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일각에서 부동산 보유세 인상이 불가피하다. 실수요자는 기다렸다가 집 사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네. 여쭤보고 싶은 건 이제 부동산 그 보유세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고요. 또 제 두 번째 질문은 지금 반도체법 처리가 미뤄지고 있는데 11월 중에는 단독 처리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부동산 보유세 인상 포함해서 모든 내용, 그 공급 대책에 대한 거, 그러니까 공급 대책에 대한 거, 이 부동산 문제가 굉장히 그러니까 국민적 감정이 굉장히 이렇게 집중되는 과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판단해가지고 공급 대책, 특히 공급 대책을 중심으로 하겠죠. 이런 거에 대한 거는 당에서 그 정부와 긴밀한 협조를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정부에서 발표할 예정이 있고요. 두 번째 그 반도체법은 패스트트랙 기간이 됐을걸요. 그 기간이 지나면은 처리를 하는 것이 기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사위 회부돼요 자동으로. 법사위 회부돼요. 그 회부되고 올라올 걸요. 이게 11월 달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11월 달 되겠죠. 11월 달이 되나요? 11월 달에 그런 건 처리하는 것이 원안이라고 봐야 되겠죠. 보유세 인상 문제는 아직 논의하고 있지 않아요. 네. 그런 거에 대한 것은 네. 캄보디아 사태 관련해서 아까 전현희 수석이 군사적 조치도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 크게 했어요. 아까 전현희 수석이 그 캄보디아 사태 관련해서 필요하다면 군사적 조치로 제재해서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따라서 김병주 최고위가 지원위원이 군사적 조치 고려 요소 아니라고 본다고 했어요. 고려 요소가 아니라고 본다고 말씀하시고 뭐라고? 고려 요소가 아니라고. 네. 그래서 이 군사적 조치 관련해서 원내대표 입장이 좀 궁금합니다. 법 감정을 물어보는 거니까 이게 국민적 공분이 엄청나게 일어나는 일이죠. 그래서 이거는 군사적 조치에 대한 것은 사실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 군사적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여부는 그건 사실 고려 요소로 아직까지는
생각하고 있지 않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보기관 출신이라서 한 말씀 더 드리면 이러한 문제를 갖다 처리하기 위해서 세계 각국에서 정보기관을 두고 있는 거거든요. 그 정보기관이 특징이 임무 중에 세계 정보기관의 공통된 임무가 해외에서의 활동에 유일하게 국민을 위한 활동에 유일하게 무법성을 인정받고 있는 조직들입니다. 근데 이게 군은 근본적으로 무법성을 인정받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극히 신중하고 발언을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달려가셨어요. 수고하셨어요. 네. 안 들립니다. 네, KBS 이예린입니다. 우선 10월 15일 부동산 대책 관련해서 정부와 좀 사전에 협의가 됐던 게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여러 의원님들께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중심 공급 대책을 강조하고 계신데 너무 말이 빠릅니다. 네. 서울 공급 대책을 이제 강조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원내대표님께서는 이 유휴부지가 존재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유휴부지? 네. 실제로 공급할 수 있는 예. 택지가 존재하는지. 그럼요. 정부와 당연히 협의가 된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 것 같고요. 예. 이 공급 대책에 유휴부지가 있죠. 유휴부지를 어떻게 판단하고 이 유휴부지를 어떻게 확보하느냐의 문제인 거지 유휴부지가 없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때 얘기를 들었어도 뭐 충분하냐 이거는 좀 별개의 문제입니다. 유휴부지를 갖다가 확보를 하면 엄청난 유휴부지를 확보했다고 해서 그럼 그걸 다 활용할 거냐? 그럼 인구 집중 문제가 또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걸 어떻게 할 거냐 해서 유휴부지는 어느 정도 확보가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수도권을 말씀하신 서울과 수도권을 말씀하신 거죠? 네, 기본적으로 서울도 있고 수도권도 있습니다. 네. 했는데 그 연내 안에 그 추가적인 공급 대책을 정확히 구체적으로 어느 구에 몇 호를 공급하겠다고 지금처럼 제시를 하겠다 하는 방안을 당정이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가 나왔는데 이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규모로 어디까지 좀 얘기가 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그 말씀드리면 그 정책위에서 검토하는 사항 중에 하나인데 검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정이 됐다든지 예를 들면 그것을 갖다 시행이 되겠든지 그거는 전혀 별개의 문제고요. 그 안도 방안 중에 하나로 검토를 갖다가 하는 거로 알고 있고 그게 만약에 긍정적으로 검토가 끝나면 연말 연초를 목표로 해가지고 발표하는 거로 이렇게 발표도 고려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단 말씀드리지만 정책위에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분당 사개특위에서 지도부와 연석회의가 사법개혁 특위 5대 개혁안 관련한 발표를 한다고 예정돼 있었어요. 5대 개혁안 중에 재판소원도 추진될 거라고 하는데 재판소원 추진 여부만 당 지도부에 유임되는 건지 이 사개특위에서 발표하는 개혁안이 앞으로 어떻게 공론화가 진행되는지 좀. 지금 5대 개혁안에는 안 들어가 있고요. 거기는 뭐 다른 안들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재판소원 관련된 건데요. 재판소원에 대해서 발의한 안에 대해서 당 지도부에 위임된 건 아니고요. 그걸 갖다 발의를 하면 발의가 이제 우리가 이제 발의를 하면 그거를 갖다 논의의 장으로 이제 올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논의의 장으로 올려서 충분하게 검토를 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검찰 개혁과는 조금 다른 방식이 될 거다. 충분히 논의를 해서 결정한다. 이렇게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판소원을 특정해서 말씀드리면 재판소원에 대해서는 굉장히 찬성 의견과 반대 의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당론으로 발의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발언을 갖다가 뭐 그렇게 당론 발의를 안 하고 사법개혁특위의 안으로도 발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아까 그러니까 지도부 위임 이렇게 말씀했는데 지도부 위임이라는 표현도 맞지 않는다. 그래서 지도부 그것이 발의를 되면 발의되는 것을 논의의 장으로 가져간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시지 않으셨나요? 안 했다요. 반가워서. 네, 대표님, 저 세계일보 김나연입니다. 그 조국혁신당에서 지난주에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안 발의했는데 좀 관련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여쭙습니다. 다른 당에서 한 거에 대해서 제가 그리고 거기서 한 거에서 원내대표가 아직까지 지금 단계에서 발언하는 거는 별로 적절치 않은 것 같은데요. 먼저 하지 않으셔도. 네. 그 당 보유세 관련해서 한 번만 다시 여쭤보고 싶은데 어쨌든 정부에서는 보유세가 낮은 건 사실이고 다만 이제 추진 여부는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했는데 그 보유세 인상에 대한 당의 공식적인 입장은 무엇인지 한번 공식적인 입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 말씀드리면 너무 빨리 나갑니다 지금 일이. 예. 그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뭐 아직 논의가 안 되셨다고는 했는데 지금 금투세나 뭐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원복도 그렇고 장기적으로 필요한 조세 합리화 조치들이 뭐 조세 저항이나 국민 여론 이유로 계속 후순위로 밀리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좀 원내대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어쨌든 결론을 내려야 되지만 그 결론으로 우리가 논의를 갖다가 하고 그 결론을 향해서 가야 되지만 사실 어떠한 제도도 국민을 넘어가는 제도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논의가 그 안이 아무리 중요해도 그것이 굉장히 논란이 되고 논의가 되고 이렇게 심각한 찬반 대립이 되고 그러면 이걸 갖다가 어느 정도 아우르고 융합하기까지는 저런 많은 시간이 더뎌지더라도 이것은 최대한 좁혀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조선일보 유정은입니다. 아까 재판 소원 관련해서 좀 공론화 작업을 좀 거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뭐 별도의 공론화 기구 같은 거를 이제 설치하실 뭐 그런 계획이 있으신 건지 아니면 이제 기존에 이제 설치된 이제 다른 기구에서 논의가 되실 건지 좀 그런 게 궁금하고 두 번째는 뭐 첫 번째 하나씩 하시죠. 예. 거기까지 그거는 공론화라는 게 어떤 기구를 만들어서 하는 거가 공론화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되면은 정말 많은 논의가 돼야 될 거예요. 그게 단순하게 뭐 당에서만의 논의는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 논의가 되면 이제 대법원과 사법부, 대법원을 비롯한 뭐 헌법재판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법부의 의견을 갖다가 들어야 될 거고 중대하게 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사회적 여론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 여론도 있고 그런 걸 갖다 충분하게 다 듣고 무엇보다도 야당과의 그런 의견들도 충분히 들을 겁니다. 보나마나 반대 의견이겠죠. 그렇지만 그런 의견들도 충분히 듣고 그러면서 공론화장으로 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논의가 우리가 충분하게 사법개혁이나 예를 들면 가짜뉴스 근절과 같은 그런 것처럼 충분하게 그동안 논의되었던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하면서 그 여론과 이런 것들을 모두 종합해가지고 결론을 내리겠지만 단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원내대표 개인 생각으로는 그걸 질질 끌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걸 갖다가 뭐 한없이 끌거나 뭐 이럴 생각은 없고요. 그 논의를 집중적으로는 하고 싶다. 이거는 바람입니다. 추가로 질문하실 내용, 네. 네, 채널A 정유주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SNS에서 4일 전에 해명을 해주셨지만 잠실 아파트 관련해서 이제 국민의힘에 약간 공세가 계속되고 있어서 관련해서 좀
입장을 어떻게 대응을 하실지 관련해서 좀 입장 한 말씀 부탁드리고요. 또 야당에서 그 김현지 방지법이라고 해서 나경원 의원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일 경우에 증인 채택을 자동으로 출석을 의결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방지법을 내놓는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생각도 궁금합니다. 방지법에 대해서는 뭐 더 얘기할 필요 없겠죠. 네, 그거는 뭐. 먼저 이 주택이라는 것이 국민들의 그 아주 예민한 감정선이지 않습니까? 그 감정선까지 충분하게 제가 생각을 갖다가 제 생각보다 훨씬 더 그 감정선을 제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됐다. 사려 깊지 못했다. 그런 생각은 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사실 그 얘기를 만약에 다른 분이 했다면 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동훈 전 대표가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자랑스럽지도 않지만 조금도 부끄럽게 형성된 재산은 아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거기다가 얘기하던데 자금 출처를 밝혀라 그러는데 저는 그 당시에 이미 재산 등록 대상자였습니다. 10,000원 단위까지 재산 등록을 갖다가 세세하게 밝혀놓았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제발 본질을 그런 걸로 흐트러뜨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도가, 우리가 발표한 부동산 제도가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문제가 있는 정책적인 토론을 해서 그게 정말로 해야지 국민들한테 다가가는 거거든요. 이 제도를 시행하면 정말 안 된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저에 대한 얘기를 해버리면 이건 완전히 정치 싸움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누군가 도봉 의원 김재섭 의원님 같은 분이 많이 얘기를 하고자 했으면 만약 정책적인 얘기만 했으면 이거 충분히 토론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저에 대한 얘기가 들어오게 되면은 이건 정치 5살짜리 어린애 말싸움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그 말싸움으로 이 정책을 흐릴 생각은 조금도 없다. 이 말씀 드리면서 만약에 그게 문제가 되면 제가 빠질게요. 오케이, 나는 그거 얘기를 갖다가 집이 있으니까 빠질 테니까는 다른 분이 와서 얘기를 하면 이 정책을 갖다가 그대로 수행해도 되는 겁니까? 그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이면 정책에 대한 본질과 이 말싸움에 대한 거 이거는 구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문 아니요, 되게 많은데. 안 보였습니다. 네. 이게 사실 아까 카보디아 진짜 브리핑도 하시고 했는데 카보디아와 관련해서 국진에서 정치 수사, 그다음에 수사 과정에 한꺼번에 통합하는 수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 아니냐, 공세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그 캄보디아 문제를 그렇게 얘기하면 국민의힘에서 안 되죠. 이 문제가 그러니까 최근에 불거진 문제가 아니고 윤석열 정부서부터 이 문제가 불거졌던 문제예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국민에 대해서 그렇게 대우해도 됩니까? 국민의 신분을 따지는 게 국민의 신분을 따지면 안 된다니까요. 그분들을 갖다 범죄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도 우리 국민이면 우리가 처벌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방치하면 안 된다니까요. 데려와서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처벌을 해야죠. 근데 우리가 처벌하는 것보다 우리 국민을 보호해가지고 송환하는 게 먼저입니다. 우리 국민이 그러면 캄보디아나 다른 나라에서 그런 대우를 받고 신체적 처벌을 받거나 신체적 고문을 받거나 또는 그렇게 사망을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제발 얘기를 할 때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말싸움을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 말싸움은 정치장에서 하고 정책이나 정말 특히 국민이 관계되는 일에는 제발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공당의 기본적인 자세 아닌가요? 하도 우리 의원들이 감정적으로 얘기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네. 소속부터 먼저 말씀드립니다. 한국경제 이신이라고 하고요. 일단 대법원 3차 국감 가능성 이번 주에 얘기 나왔었었는데 법사위에서 이제 일부 의원들이 질답 과정에서 필요성을 제기를 했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이제 대표님 입장이 직접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지난 3주 동안 통계치상 파행의 1위가 법사위였습니다. 2위는 과방위였고요. 일부에서는 이제 정도가 조금 지나쳐서 제어가 필요한 상임위들이 나오고 있다는 이제 관계자들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관계자가 누굽니까? 네? 관계자가 누굽니까? 당내에서 이제 의원님들 일부에서도 당내 목사님. 관계자랑 표현 쓰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제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십니다. 일단 3차 국감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까지 저도 들었는데 공식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아직 법사위로부터 못 들었어요. 법사위에서 들으면은 법사위에서 왜 필요한지에 대한 얘기를 갖다 충분히 듣고서 그때 판단해도 그건 늦지 않을 것 같고요. 근데 지금 법사위 과방위를 말씀해 주셨는데 다소 차분하게 진행되지 않는 점에 대해서는 보고 있습니다. 분명히. 근데 모든 일이라니까 완벽할 수는 없겠죠. 완벽하게 어떤 쪽이 100대 0 이런 표현은 저도 동의하지는 않습니다만 난장판을 만든 거는 분명한 거는 그거는 저희 민주당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민의힘이 이번 국감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얘기를 하면 할수록 아마 내란에 대한 얘기를 갖다 파헤쳐질 것이고 내란에 대한 그 책임 소재가 나올 것이고 모든 상임위에서 내란으로 귀결이 될 겁니다. 내란에서 결코 자유스러울 수 없다는 거는 그건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 판을 갖다가 깰려면은 파행을 시켜서 난장판 만들어서 파행을 시키려는 것을 목표로 삼지 않았나 할 정도로 모든 상임위에서 그래요. 지금 법사위나 과방위가 두드러질 뿐이지 다른 상임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건 아니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국감 이 방해행위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국힘이 의사진행 반언이나 막말로 이렇게 초래된 점에 대해서도 굉장히 말씀하셨으니까 유감으로 생각하고요. 특히 법사위 국힘위원들이 일부가 위원장을 겁박하는 행위 이건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더 이상 회의가 아니죠. 힘의 논리가 그러니까 신체적인 힘의 논리가 만약에 용인된다면 그건 더 이상 국회도 아닌 거죠. 최대한 인내하지만 국정감사 목표에 맞춰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근데 파행이라든지 이런 것이 양비론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 분명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00% 옳지 않다고 100% 우리가 옳지 않다고 해서 그것이 둘 다 문제다 여기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건 분명히 야당의 지금 국회 파행과 난장판에 대한 책임은 자유스러울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더 이상 추가 질의하실 우리 사법개혁 관련해서 이제 특위 안으로도 내지 않고 당론도 발의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5명 의원이 기존에 냈던 재판 소원 법안을 가지고 논의를 진행한다고 이해하면 될지 첫 번째로 여쭙고요. 두 번째로는 언론개혁 특위 안은 20일에 같이 나오는 게 맞을지도 여쭙습니다. 추가안이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게
말씀드리지만 당론이나 그 사법개혁 특위안으로 내지 않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내면은 이게 그러니까 당론으로 낸다든지 이러면은 강제성을 띄었구나, 또는 뭐 이게 어느 정도의 그 의원들은 이렇게 민주당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사법개혁 특위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법개혁 특위안으로 나온다고 해도 그것이 어느 정도 굉장히 논의가 됐구나, 이렇게 되면은 이 이후의 논의 과정에서 약간의 왜곡이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럼 자유스럽게 이 안은 최대한 공론의 장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법안 발의가 된 걸 갖다 아우르는 게 좋겠다, 이렇게 지금 결론이 모아진 거고요. 두 번째, 언론개혁 말씀하셨는데, 언론개혁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짜뉴스, 가짜정보 근절법인데요. 그 가짜정보 근절에 대해서는 그날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충분히 어느 정도 논의가 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사실 최근에 하는 거 보면, 국민의힘이 국감에서 하는 거 보면, 뭐 김현지 부속실장님에 대해서도 뭐 유튜브 이런 데서 이게 할래 하는 거 보면 정말 그걸 갖다 빨리 했어야 된다는 생각은 제 개인적으로 합니다. 네, 이제 더 이상 질문이 없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마무리해도 되겠죠? 네, 답은 없습니다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병기 원내대표의 정기국회 국정감사 중간점검 현안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요. 오늘 12시 오찬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장소는 다행히 햄버거 집이 아니고